아재 특징 아무거나 줄인다. 아트가 줄. 아무거나 줄이지. 아트가 줄입니다. 줄이면 왠지 젊어진 것 같아. 그렇죠.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 출연료방을 이제 패너님하고 두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4위 토트넘, 전 토트넘, 여기 아스날. 아, 네. 보면 내기를 되게 좋아해. 아제특, 내기 좋아함. 당구장에서 막 짜장면 내기하고 막 이런 거. 아니 있죠? 내기 좋아한다고 아재특이야 또 그게. 자, 토트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스퍼스 웹에서 뭐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 노려야 할 4명의 뭐 윙백이다라고 하면서 네네. 필리프 코스티치, 앙헬리뇨, 아, 코스티치 잘하죠. 네네네, 페드로 앙헬리뇨도 포로, 잘하고. 분데스리가에서 둘 다 잘하는 선수예요. 네네, 페드로 포로, 네. 그리고 윌프리드 신고,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는데 네. 일단 콘테 감독이 윙백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콘테의 전술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전술적으로 윙백이 중요해요. 콘테 감독이 늘 윙백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이는 감독이기도 하고 네. 특히나 어떤 감독이 해도 3백을 사용할 때 윙백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측면을 공수 양면으로 네. 커버를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근데 콘테 감독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 음. 윙백을 활용해서 역습을 정말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 윙백들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역습 상황에서 넓게 벌려줘요.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역습을 할지가 애매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상대 수비가 너무 좌우 측면으로 분산되니까 수비가 분산되면 이때 오히려 공격수들에게 중앙에서 공간이 나고 이러면서 이 역습 찬스를 잘 만드는 감독. 네. 이 콘테거든요. 근데 토트넘에서는 어떻냐? 그런 이제 윙백을 활용한 역습을 하려고 해도 윙백의 퀄리티가 아직까진 따라오지 못한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콘테 감독이 온 다음에 누누 감독 때랑 바뀐 게 뭐냐? 네. 라고 생각해 보면 콘테 감독이 가장 잘하는 게 한쪽 측면에서 볼을 뺏어요. 아. 만약에 왼쪽에서 네. 벤 데이비스나 레길론이 볼을 빼서 상대팀이 공격하여 올 때 그러면 뺏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에메르송이나 도어티가 뛰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몰아놓고 그쵸. 반대편 전개해서 뛰어가는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푸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상대팀도 레길론이나 벤 데이비스가 볼을 뺏으면 네. 그쪽으로 상대팀이 압박을 오거든요. 그때 케인이나 뭐 이런 선수들을 거쳐서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반대편 공간이 열리는 네. 그러한 장면들이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정말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보면 누누 감독 때랑은 다르게 에메르송이나 뭐 도어티나 반대편에 있는 레길론이나 네. 오픈 찬스가 되는 그 선수들이 크로스를 올리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선수들이 좋은 찬스를 맞이해도 크로스나 슈팅이나 네. 이런 걸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토트넘의 윙백은 약간 공격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쵸. 좀 좌우로 나눠서 보면 왼쪽에 이제 레길론과 세센용입니다. 이 선수들은 스피드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레길론은 뭐 스피드 괜찮은 선수고 네. 세센용은 원래 윙포워드도 보는 선수예요. 네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스피드는 문제가 아니죠. 음. 반면에 오른쪽은 도어티나 에메르송 이 선수들이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특히 오른쪽이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콘테 네. 감독이 아다마를 원했던 이유가 오른쪽이 너무 느리니까 빠르게 올라가줘야 수비가 분산되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네. 방향 전환을 하려면 빠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아다마를 원한 거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토트넘의 윙백 선수들의 기록을 좀 보면 네. 처참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사실 뭐 요게 뭐 그렇게 막 나쁜 기록은 아니에요. 네, 원래 네. 윙백 풀백 하는 선수들이 한 시즌에 4골 4개의 도움, 뭐 한 3골 3개의 도움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원래. 네네. 근데 뭐 이 합쳐보면 레길론이나 세센용이나 합쳐보면 뭐 한 2골 4개 도움이고 오른쪽 라인에서는 합치면 뭐 한 3골 5개 도움이고 네네. 요 정도면 막 나쁜 게 아닌데 콘테 감독의 윙백에선 뭐가 문제냐? 콘테 감독의 윙백들은 윙백 정도가 아니에요. 네네. 크랙형이어야 돼. 윙백이 직접 마무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공격 상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 시즌 인터밀란 얘기를 늘 이제 윙백 얘기를 하게 되는데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4골과 4개의 도움. 네. 하키미 같은 경우는 7골과 8개의 도움이에요. 리그에서만. 그렇습니다. 하키미 같은 경우 7골과 8개의 도움은 이게 공격수보다 더 잘한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가 되려면 콘테 감독의 윙백은 기본적으로 풀백, 윙백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크랙형,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여야 된다. 네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테 감독이 늘 맞는 팀마다 윙백을 배치를 할 때 윙백을 쓰지 않고 이상하게 공격수들을 윙백에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늘.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탈리아 대표팀 때는 칸드레바 원래 이제 오른쪽 윙어거든요. 네. 칸드레바를 오른쪽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모제스도 윙어죠. 윙어를 이렇게 배치하거나 페리치도 원래는 윙포워드인데 네네. 윙백에 배치하면서 그냥 공격수처럼 쓰면서 득점에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배치를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 표를 보고서 좀 처참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 기록보다는 지금 이제 콘테 감독의 어떤 전술상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랙형이라든지 좀 완전 공격적이고 뭔가 결론을 지어줄 선수가 필요한 건데 약간 이걸 보는 순간 좀 답답함을 좀 느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보면 그래도 수준 미달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콘테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닐 뿐이지 네네. 사실은 뭐 요 풀백들이 전팀 이전 소속 팀들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에메르송이나 레길론 같은 경우는 레길론은 세비야 그리고 에메르송은 베티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온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좀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 레길론과 에메르송이 공격의 결정을 하는 역할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딱 풀백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레길론 같은 경우는 이 로페테기 감독 체제의 세비야에서 바네가나 뭐 오캄포스나 이런 선수들이 볼을 원래 워낙 잘 다루는 선수들이 옆에 있으니까 레길론이 볼 주고 뛰어 들어가서 어시스트하거나 네. 측면 무너뜨려서 그냥 기회를 만들어주는 요 정도의 풀백의 지원 역할을 했고 에메르송 같은 경우도 이 베티스가 워낙 이 라리가에서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은 지금 역습 축구를 하죠. 그러니까 뛰어나가야 될 거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메르송의 스피드가 느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베티스에서는 워낙 볼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니까 스피드가 느린가 안 느린가? 요 이제 판단을 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좀 애매했고 그렇게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도 에메르송이 그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워낙 많거든요. 네. 페키르나 뭐 카날레스나 이런 선수들하고 볼 주고받으면서 연계 플레이 해나가면서 어시스트하고 득점 만들고 이런 걸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네네. 근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레길론과 에메르송이 페리치와 하키미처럼 득점을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근데 그런 역할에서는 레길론과 에메르송은 또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적 시장에 크랙형 윙백을 영입하거나 아니면은 공격수를 조금 윙백으로 내리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네. 가장 이제 좀 확실하게 영입을 해야 되는 게 좌우 윙백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스퍼스웹에서 나온 선수들 있죠. 네. 뭐 코스티치나 앙헬리뇨냐, 리뇨. 뭐 포로나 싱고나 이런 선수들 데려왔을 때 실패할 가능성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냥 풀백, 그냥 잘하는 풀백 정도로는 안 돼요. 이 콘테 축구에서는 네, 차라리 칸드레바 혹은 페리시치, 아다마 트라오레처럼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들을 와서 결정짓는 능력이 더 좋은 선수들이 와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득점을 만드는 그런 패턴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풀백이나 윙백을 레길론이나 에메르송도 잘했던 선수들이에요. 네. 풀백 자리에서는. 근데 풀백 자리에서 잘하니까 데려와 보자. 오면 실패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굉장히 수준 높은 윙포워드나 윙어나 윙어를 영입해서 윙백으로 쓰는 방법. 그런 방식이 좋고 정말 성공하려면 진짜 좋은 윙백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좋은 윙백들이 토트넘 싸냐. 그리고 토트넘보다 더 높은 급의 팀들에서 그렇죠. 원할 수도,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예. 영입은 또 어렵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 윙백이라고 할 수 있고 네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케인이 있을 때 케인이 막히면 토트넘의 공격이 풀리지가 않는다. 요 상황에 문제를 야기하는 점 중 하나가 좌우 윙백이 좌우 측면에서 제대로 흔들어주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공격 방향이 쏠리고 그때는 케인이 막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진짜 없는 경기가 안 풀리는. 케인이 안 풀리면 좌우 측면을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마치 리버풀처럼 로버트슨과 아놀드를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것처럼 좌우 윙백을 활용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야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나고 이런 건데 콘테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을 수행하기에는 윙백의 능력이 조금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윙백의 영입설들이 지금 토트넘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토트넘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윙백.
그렇죠. 그렇습니다. 윙백이다. 네네.